우리는 안 죽었습니까? 우리는 안 다쳤습니까? 우리는 젊은 군인들이 자유의 십자군으로 월남전에 국가의 명을 받아서 가가지고 5,099명이 희생이 됐고 14,000여 명이 팔다리가 잘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학살이란 말은 그냥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을 놔놓고 그냥 사살한 거를, 죽인 거를 학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 자체도 잘못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월남전 참전 동지의 사무실인데요. 월남전 참전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32만 5천 명을 대표하는 회장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에서 전쟁을 했던 것인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네. 심지어는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 모른다는 젊은 층이 절반 이상이 넘는 때도 있거든요. 통계 나와 있는. 하물며 이제 이 월남전은 또 외국에 가서 한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제 또 관심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제대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예우라든지 뭐 보훈 조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후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베트남 참전 전우들이 1964년도서부터 73년도 3월 20일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2만 5천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8년 8개월 동안에 우리 전우들이 고귀한 생명이 5,099명이 장교 속에서 전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14,000명 정도가 팔다리가 잘리는 상의를 입고 귀국을 했고, 그동안에 우리 70여 년 동안에 많은 전우들이 그 고엽제라는 모순병에 걸려서 이미 14만 명이 어느 병인지도 모르고 젊어서부터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분들이 약 1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약 17만 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단체는 제가 그 86년도에 사회단체로 이제 우리 기념탑이 하나 없습니다. 월남 참전자 기념탑이 하나도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부록의 나이대인데, 그 당시에 저와 포함해서 7명이 발기를 해서 사회단체 그 따이안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원초적인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90년대에 오면서 고엽제라는 그 병을 알게 돼서 고엽제 전회가 생기면서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사단법인 이제 베트남 참전 유공 전회로 또 시작이 돼서 우리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로 이렇게 공식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우리 공법단체가 된 거는 2012년도에 정식으로 공법단체가 돼서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 지부를 포함해서 231개 지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참전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뭐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날 보니까 이제 뭐 작년에 우리 사법부에서 그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무슨 뭐 민간인 학살했다 막 이렇게 사법부에서 판단을 했던데, 예비역 군인으로서 이게 뭔 일인가? 참 이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당시는 그 정부에서 군에 그 명령을 해서 국가의 명령을 받고 참전을 해서 최명신 사령관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대민 지원이라든가 또 한 명의 베트공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00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그 특명을 받고 우리는 지금 70년이 흘렀어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태권도를 시작하고 또 뭐 의료 혜택도 주고 다리도 놔주고 그 다음에 학교도 줘주고 이런 식으로 그 민심을 사기 시작해서 따이안이라는 그 한국의 명성을 굉장히 높이기 시작을 했고 작전을 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군을 학살자로 매도를 해서 이게 한 20년 전서부터 이게 자기네들이 그 아주 프레임을 짜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는데 한 번이라도 학살이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민간인 피해가 나오지. 피하 간의 전쟁을 하면 민간인 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학살자라고 매도를 해서 그거를 판결을 해준다? 너무 지금 화가 나고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항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법무부나 국방부나 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보조 참가인으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들어가서 우리가 한국을 사랑하는 그 변호사 모임 단체 한 500여 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민간인 우웬티엔이라는 민간인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원고인데 그 사람이 8살 때 그걸 봤다고 목격했다는데 제가 작년에 거기 10월 한 30일경에 베트남을 갔습니다. 가서 그 뽕잎뽕남 마을에 가봤는데 우연히도 가보니까 제가 전쟁했던데요. 제가 물론 저는 71년도에 했지만 그 마을을 제가 작전을 했던 지역이야. 우리 회장 그 청룡부대. 네, 청룡부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개활지가 한 1km 정도 쭉 되는데 그때는 그게 논이었었어요. 평지인데 지금도 논입니다. 그때는 풀이 1m 이상씩 자랐는데 그냥 지금의 봐도 1km 전방에 있는 개미새끼도 안 보이는 판인데 8살짜리가 배에다 총 맞아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왔는데 한국군이 죽였다는 걸 목격했다. 그런 증언이 어디 있고 그런 에피소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특히 뭐 잘 아시잖아요. 군사학에서는 게리라전이었고. 그렇죠. 그 게리라전은 총을 들으면 베트공이고 소위 말하는 인민해방전선이라고 하는 게릴라들이 저거 하는 베트공이고 월맹 정규군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우리 아군 내지는 미군이나 월남 정규군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피하 간에 전쟁을 하다 보면은 민간인 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디나 다. 그렇지만 학살이라는 그 용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전범이고 학살이란 말은 그냥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을 놔놓고 그냥 사살한 거를 죽인 거를 학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 자체도 잘못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거를 크게 논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거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쪽 하노이에서 월맹이 적과 통일을 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트남 전의 특성으로 보면은 그 후에라는 데가 있습니다. 후에가 바로 다낭 우에 우리나라로 한 38선인데 거기 17도선이에요. 17도선 우에는 월맹인데 거기서도 그 당시에 통일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후에에서만 4,000명을 학살을 했는 데가 있어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거질까봐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도 그런 걸 논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괜히 민간인을 세워가지고 우리 정부도 아니고 이거를 괜히 이시아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소송을 하게끔 이렇게 해놓는 자체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가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만나서 다른 법안 때문에 좀 갔다가 거기 있는 바바라 변호사하고 제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당시에 68년도에 뽕잎뽕남 마을에 그 연합군들이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우리 한국군 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군 기자도 있었고 로이터 기자도 있었고 AP통신 기자도 있었고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전부 매일매일 취재를 해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라디오 방송에서도 매일 그 뉴스가 나가고, 국군의 방송에서 뉴스가 나가고 이런 접하는 상황에서 한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을 우리 한국군이 학살을 했다? 그러면 세계가 뒤집힐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베트공들이 위장복을 입어가지고 한국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위장으로다가 꾸민 것이다라고 그런 보고서가 온 게 있어요. 이번 재판부에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매도를 하는데 그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그럼 작년에 이제 그 재판 1심 결과 나올 때는 방금 회장님 말씀하셨던 미국의 어떤 그런 보고서 같은 거는 전혀 이제. 아유, 그 뭐 아예 말도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옆에 가지도 못하게 보조 참가인으로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 갖고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뭐 식민지 그 하면서 많은 이제 만행을 저지르고 강제로 징용하고 뭐 위안부 이렇게 가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일본 나쁘다고 얘기하듯이 일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베트남 그 당시에 양민들을 뭐 피해를 주고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배상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그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위안부를 저거하고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려요. 자, 우리는 자유의 우방군으로서 네.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 그 정부의 요청으로 도와주러 간 네. 거예요. 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처럼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후방이 딱 구분이 돼 있으면은 피하가는 쉬워요. 식별도 쉽지만 특이하게 월남전은 게리라전입니다. 그 게리라전도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맹 그 정규군들은 복장을 하고 네.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은 군인 복장을 하고 전투를 그렇죠. 해야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서 총을 들고 싸운다는 자체는 그 전쟁의 위법이에요. 그렇죠. 첫째는. 두 번째로는 인민해방전선이라는 것은 게리라들이 그 지역에 분포가 돼 있어서 같이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지면은 그게 양민이 되는 거고, 바로 우리가 돌아섰을 때 총을 들고 쏘면은 베트공이에요. 우리가 작전을 하다가 민간인 그 지역에서 총알이 날라오면 쏘게 돼 있습니다. 쏴서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강아지가 죽거나 닭이 죽으면 전 난리예요, 민간인들이. 그럼 쌀 한 가마 두 가마 갖다 주고, 그러면 아 저거 더 죽여도 된다고, 쌀 더 달라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나무 숲이 많아요. 그렇죠. 그 사계 청소하려고 우리가 막 총을 쏘고 불이 좀 나면은 자기네들이 바구니 만들고 이 그릇 만드는 대나무 없애버렸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합니다. 그럼 우리 쌀 몇 가마 또 줘야 돼. 그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 군율이 있었고 군법 해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과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죽었습니까? 우리는 안 다쳤습니까? 우리는 젊은 군인들이 자유의 십자군으로 월남전에 국가의 명을 받아서 가가지고 5,099명이 희생이 됐고 14,000여 명이 팔다리가 잘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네들은 우리한테 사과 안 해나? 위안부하고 일본의 문제하고는 전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회장님 말씀은 하여튼 우리가 그 한일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병 문제나 위안부 이런 문제는 질이 틀리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본의 식민지로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이제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상황이고, 월남전에 같은 것은 이제 뭐 개인 어디 용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당연하죠. 조직을 갖고 가서 정상적인 작전을 하다가 참 본의 아니게 생긴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제 피해 상황인데, 그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과를 하면 않다. 잘못된 거죠. 사과할 이유도 없지만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